2023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 기초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일이 26년 1월 1일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필답고사를 코앞에 두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 강의를 준비하게 됐는데 그에 앞서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작될 26년은 25년보다 조금은 더 행복하고 또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많은 순간으로 가득 차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순간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수업에서도 역시나 자연계열 기준에서 킬러 문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정형화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에 꼭 이것만큼은 가져가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가져가야 할지 영상에서 자세하게 모두 다룰 테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소화해 가시길 바라고, 본 강의는 문이과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 시험을 치르더라도 23학년도와 24학년도의 자연결은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실 전에 풀이하시고 들어가는 걸 권장합니다. 단어 같은 경우는 1번에서 3번까지, 정답은 2번, 4번, 5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차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정도의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4번, 5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문법의 4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항상 수능 5대 문법에 관한 측면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수능 5대 문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저에게 배우지 않았던 수험생분들이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수능 5대 문법이 어떤 문법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동사의 형식은 시제와 태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동사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태를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공부할 때마다 일형식을 공부한다면 기본적인 체계가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문법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걸 고르는 부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늘 오답의 패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형식을 공부할 때는 단순히 일형식의 동사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것만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태를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형식의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니까 BPP 형태로 나오면 오답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문법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다양하게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저희 학원으로 넘어오는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어떤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최초로 먼저 뭐 사용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랑 말하는 게 되게 비슷했다. 제가 11년입니다. 이제 11년이기 때문에, 뭐 3년 차, 4년 차, 뭐 이렇게 되신 분들, 이렇게 그 이제 재수하면서 저희가 넘어올 때, 음, 제가 누굴 따라 하겠습니까? 11년인데 벌써.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개 강의 같은 거 해두면 많이 말 따라 할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음, 자, 그 다음에 이걸 뭐 또 따라 한다고 해서 다 따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들 문법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세한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문법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준동사는 여러분 이제 동명사와 부정사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준동사 같은 경우는 다시 동명사와 부정사를 한 세트, 그리고 분사와 분사 구문을 한 세트. 그래서 준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세트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순서로는 흔히 말해서 접속사는, 물론 접속사를 우리가 등위 접속사, 그리고 종속절, 등위 접속사는 다시 세 부류, 또 종속절이라는 것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부류로 또 나누게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속사라고 한다면 아마 관계사절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하나 더, 우리 수일치와 병렬 부분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성균관대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를 한번 뽑아본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건 당연히 분사입니다. 그리고 병렬이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가 바로 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태라고 할 때는 단순히 동사의 태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2020년대 초반에 준동사의 태가 이제 편입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준동사의 태까지도 따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관련해서 having encourag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분사인지 아닌지 따질 때는 반드시 동사를 찾는 게 맞는데 문두에 ingpp가 있고 콤마가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분사구문처럼 기정 사실화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사구문이 완료 분사구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틀렸다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내로부터 격려를 받은 맥베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때 맥베스는 아내로부터 용기를 받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aving encouraged가 아니라 having been 정답은 1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2번과 4번 선택지 모두가 병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부분이 각각 achieve와 그리고 3번에 by ing 이렇게 다 병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분사 구문에서 태를 물어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수험생에 한해서 또 인문계 수험생들도 충분히 이 5번 문제가 조금은 헷갈릴 수 있겠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큰 틀을 봤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는 일반 명사로 이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 명사 그리고 다시 더 플러스 형용사예요.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과 3번은 각각 더 플러스 형용사가 일반 명사로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는가? 이런 관점을 물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2번을 strong이라고 고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4번과 5번도 이 4번, 5번 선택지가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 같은 경우는 뭘로써? 하나의 형용사로서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번과 5번에 관련해서는 무엇을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가 하나의 형용사의 대용 표현인 거 알고 있는가? 그리고 더 플러스 형용사가 하나의 보통명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가? 이런 관점을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5번에 관련해서는 정답이 2번이 될 것이고 아마 자연계열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5번 문제가 나오면은 아마 많이 틀릴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지장 갈 정도의 문제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겠다. 자, 그러면 6번에서 10번으로 넘어갈 텐데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6번 문항에 관련해서 조금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논리를 여러분이 마주하더라도 반드시 형용사와 동사, 형용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도 당연히 형용사의 하위 개념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지 있다면은 어조를 생각하는 건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눈에 시야에 좀 이끌릴 수 있는 부분이 1번과 2번 선택지 같은 부분인데 왜? 형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어조적인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을 거예요. 두 번째, little more than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 뭐뭐에 지나지 않은, 뭐뭐에 불과한 이런 표현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거는 little more than 같은 경우는 뭐뭐에 불과한, 뭐뭐에 지나지 않은 이라는 부분으로부터 수식을 받으면은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것도 하나 얻어갑시다. 우리가 비동사를 기점으로 있는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like 같은 거 지금처럼 little more than 이런 식으로 활용했을 때 해석상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비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스포츠 선수들을 구단주들에게는 빈칸한 자산에 불과합니다. 라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플레이어들을 어떤 자산으로 비유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전에 또 no matter how 큰 틀을 잡아야 되겠죠. 양보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단주가 좀 친절하더라도 이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스포츠 선수들은 구단주에게 어떤 자산에 불과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빈칸에 관련, 특히나 성균관대는 빈칸에 관련해서 읽은 다음에 의문문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의문문으로. 구단주에게는 이 선수들이 어떤 자산일까? 자,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자산과 어울릴 수 있는 형용사가 되어야 하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self definition. 우리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거. 이런 걸 세 글자로 정체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내면적인 게 아니라 외적인 부분으로부터 온대요. 그래서 이 기술이 지속될 때 운동선수들은 뭔가 명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현역으로 있을 때, 와, 대단하다. 라는 부분들은 바로 외부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실력이 사라지면은 어떤 부분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유명인사나 이런 부분으로 전혀 평가받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플레이어들은 구단주들에게 어떤 자산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실력이 떨어지거나 사라지게 된다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겠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바로 감가삼각대는 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수험생들에게 6번에 관련된 문항이 조금은 정답을 도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는 다소 배경 지식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논리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큰 틀에 관련해서 단서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콜론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전후 관계가 순접이라는 것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앞부분에 디스가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콜론 관련해서 봤을 때 이 글은 다 읽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자, 보시면 민주주의와 시장은 일반적으로 불편한 관계로 생각이 되는데, 야, 이거 특히나 그렇다는 거야. 만약에 민주주의가 어떤 관점으로 정의된다면, 바로 투표권의 관점에서 정의된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 민주주의란 투표권이고 시장에 부정적이구나. 다시 한 번 더, 민주주의란 투표권이고 시장에 부정적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빈칸했을 때 이 정치 시스템은 재분배 요구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장의 역할에 이 역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어땠을 때 이 정치 체계가 바로 재분배 요구에 반응했을까? 이때 말하는 이 정치 체계는 바로 민주주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민주주의가 어디에 재분배에 반응하려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값? 바로 투표권으로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자, 민주주의 그리고 투표권으로 정의가 된다면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투표할 때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선생님, 재분배 요구에 반응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재분배. 이런 부분이 이제 배경 지식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재분배라는 것은 예를 들면 복지 확대 같은 거, 또는 부의 이전,
법인세 인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투표권에 관련해서 선거 관련해서 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한 부분의 유권자들을 좀 확보하려면은 아무래도 다수에 관련해서 좀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강의가 아무래도 20대 정도 되는 수험생들이 많이, 당연히, 앞서 99.9%가 다 20대가 볼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아직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자, 40, 50 세대를 건드립니까? 안 건드립니까? 안 건드리죠. 왜? 주요 투표권은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에 관심도 많고. 자, 그런 반면에 20대 같은 경우에 별로 관심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지만 없는 친구들은 거의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쪽을 건드리는 게 덜 피해를 보겠습니까? 20대를 건드리는 게 덜 피해를 볼 수 있겠죠. 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타격이 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투표권이다. 그리고 이게 시장의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땠을 때 이 정치 체계가 반응을 할까? 당연히 40, 50 세대의 요구는 받아줄 수 있겠죠. 왜? 이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냥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냉정하게 자기가 한번 보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투표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나? 별로 그렇지 않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투표권이라고 했을 때 재분배라고 말하는 건 다수의 부분에 있어서 편을 들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복지 확대가 될 수 있고 부의 이전, 법인세 인사 등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분배라고 말하면 보통은 부의 재분배를 말하는 거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를 볼 텐데 8번 같은 경우도 7번 문제와 동일하게 콜론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7번 문제에서 콜론의 기능을 뭐라고 했다? 동격 또는 부연 설명의 기능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순접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콜론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앞 내용과 같은 말이 나와야 되겠죠.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오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badly 나쁘게가 아니라 이거 몹시라는 부사예요. 알겠죠? 설마 그럴까봐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이 빈칸에 관련돼서 속한 문장을 우리가 읽고 한번 요약을 해봐야 되겠죠. 그가 이기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빈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저는 원인과 결과가 잡혔다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이기고 싶어서 그는 빈칸한 거예요. 근데 전문가 견해가 나왔거든요. 음. 자, 그러면 이 사람보다는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은 앞문장과 같은 게 될 거고요. 너가 뭐 하지 않으면 지금의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너 노력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뭐 한 거예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인 거죠. 그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콜론 앞 내용도 한번 보는 거야. 자, 부정행위를 했다가 붙잡힌 사람은 일반적으로 비난을 받지만 대부분의 팬들에게는 적어도 그의 동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너무나도 이기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빈칸에 관련해서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1번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this implies 대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을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신뢰라는 건 대기업의 협력을 좀 서포트하기 위해서 필요된대요. 자, 그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이 서로가 빈칸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도대체 신뢰라는 거는 대기업에서 필요된다는데 이 구성원들은 어떻게 도대체 상호작용하길래 필요하다는 걸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근데 곧바로 정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회귀형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똑같이 imply that, 그리고 trust. 여기도 마찬가지로 trust. 그 다음에, 당연히 더 필수적이야. 이 말이나, 그리고 필요하다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구끼리? 낯선 사람들끼리. 코퍼레이션을 확실히 할 때. 누구보다는. 음,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협력할 때. 아, 그러면 이때 stranger, 같은 년은 누가 되는 거고. 이게 대기업 사람들이네. 따지면. 구성원들이고. 그러면 원래는 뭐였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자주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은 협력이 굳이 필요가 없다면 오히려 그런 의사소통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하겠다? 필요하겠구나.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반대로 한번 사고하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반대로 한번 만들어 준다면은 정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10번 문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10번. 자, 우리가 일단은 첫 문장에 있어서 문장형이 나오면 주제를 완성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이 뒷문장과 같은 구조로서 순접으로 봐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본다면 나는 혼자 있는 것만큼 편안한 동반자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정 비교는 한국어에서 긍정 결론으로 재구성하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더. 영어의 부정 비교, never, not과 as 원급 비교라든지 아니면 비교급 비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더해진다면은 직역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한국어로 바꿀 때는 긍정 결론으로 재구성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역을 할 때는 혼자 있는 것만큼 편안한 동반자를 찾지 못했어.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은 고독 그 자체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음. 혼자 있는 것만큼 좋은 사람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 혼자 있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은 격식체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이란 고독 그 자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들여보내면 1번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6번부터 10번까지의 논리를 보시면 4번, 1번, 1번, 그리고 3번, 1번 이렇게 정답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1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독해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자, 일단 이제 기준을 잡을 텐데 문단의 개수는 3개고요. 또 빈칸 완성과 내용 이해와 글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먼저 킬러 문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은 11번 문항 정도가 됩니다. 다만 아마 1번과 3번을 고르는 수험생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해석 자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고 맥락 자체도 고려를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1번과 3번은 아예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아마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1번, 3번은 진짜 말이 안 되고 2번, 3번 좀 비슷하니까 속어했을 때 저도 5번 아니야? 음... 뭐 그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어, 강심장이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달라.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11번이 이제 좀 킬러 문항이 됩니다. 11번이 킬러 문항이고 여러분 이제 오늘 받아가야 되는 인사이트가 바로 11, 13번에서의 기준점인데 우리가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굉장히 정형화돼서 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성대 내용이 그러니까 12번 같은 스타일들 유형에서 뭐 특정 대상이나 조건에 관련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면 뭐뭐에 관하여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것들은 일단은 글의 구조를 시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런 유형이 만약에 대입학과
같이 수록돼 있을 때는 두 문항을 독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관련지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내용예가 딱 나왔어요. 성대에서. 이거는 외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대입하기 있는 거예요. 글의 주제 제목 묻는 게.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볼 게 아니라 12번과 13번은 같은 취지를 가진 문제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13번 문제에서 12번이 뭐니까? 전쟁에서 싸우기 위한 동기가 아닌 건 뭐냐? 그러면 이 글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전쟁에서 싸우기 위한 동기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메인 아이디어에 가장 그럴싸한 선택지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게 바로 순서입니다. 됐나요? 따라서 좀 더 정리를 해 본다면은 내용 이해를 토대로 대입 파악에서 선택지를 한번 보시고 유력한 후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후에 이제 빈칸화성이 마지막 문단에 있는 점을 들어서 먼저 마지막 문단을 활용해서 빈칸화성을 풀이하고 만약에 12번이 이제 나열될 거 아니에요? 동기가 여러 가지가 나올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 나열되는 부분이 우리가 마지막 문단을 봤는데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 문단부터 천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동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만 여러분 이제 찾을 때도 뭐를 까먹으면 안 되냐면 영어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진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발달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2번에 1번에 샐러리라고 해서 샐러리가 어딨지? 이거를 똑같은 말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물론 똑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단어의 어휘 재생술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발췌를 해야 됐던 문제였고요. 그랬을 때 pay라는 거, promotion, 그리고 punishment.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pay가 있고, 그 다음에 salary가 있는데, 이거를 달리 봐야 됩니까? 아니죠. 같은 단어를 다르게 쓴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 이해를 찾을 때도 약간의 어휘 재진술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성균관대에서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특히나 여러분이 이제 12번에서 아까 제가 내용 이해에서 특정 대상에 관련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런 글들은 주로 나열이 되기 쉽거든요. 근데 나열이 됐을 때 여러분이 그 특정 대상에서 이 네 개를 그러니까 올바른 건 네 개니까 네 가지를 대등하게 서술해 주는 거지. 그게 진짜 나열이고 아니면 이 네 개 중에서 특정 하나를 강조하는 건지 이것도 여러분이 원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제를 확실하게 풀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2번과 같이 동기가 아닌 건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동기는 4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대등하게 지금 서술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네 개 중에서 세 개는 그냥 쓰고 유독 하나를 강조하는 건지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 특히 어떤 문제가 같이 있을 때 대입하기 있을 때예요. 왜? 그게 직접적인 뭐가 되니까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 특히나 지금 12번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열이 대등이 아니라 강조죠. 누구를? 로열티를. 왜? 세 번째 문단을 보면 딱 알겠죠. 자, 세 번째 문단에서도 우리가 텍스트가 있다고 해서 글을 읽을 때 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우리나라 말도 똑같은 부분인데 우리가 영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어, 우리나라 말로써 어떤 부분을 좀 예시를 들어줄까? 자, 이런 말이 있다 한번 칩시다. 과학기술이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인간의 수명 연장과 생활의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측면이 있는 반면 하면서 막 글이 이어져요.
그러면은 이 문장이 길어질 때 우리 수험생들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이 딱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현대 사회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거 수식어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빼요. 이게 본능적으로 빼질 거예요. 중요한 건 과학기술인 거잖아요. 다시 한번 더. 현대 사회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수식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과학기술이라는 게 그냥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런 이제 수식 성분들은 약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영어로 한번 바꿔 말하면은 제가 늘 강조해왔던 게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자체보다는 그 전문가 자체보다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야. 실험, 연구, 조사와 관련해서 그 자체보다는 내용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실험, 연구, 조사가 있으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결과이지만.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군인들로부터 어, 조사된 설문지를 부분적으로 근거했을 때 많은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그 군사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이라고 했을 때 이 전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힘을 빼야 되는 거죠. 됐나요? 이런 게 이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굳이 막 해석을 막 엄청 잘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독해할 때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 이런 게 좀 약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인의 주된 동기가 뭐냐면 우리가 궁금한 게 이런 거잖아요. 동기 궁금했잖아. 근데 그게 뭐다? 아, 소수의 전우들에 대한 자기를 희생에 이를 정도의 강렬한 충성심 때문이래. 그렇구나. 충성심 때문이구나. 우리가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소대, 중대, 뭐 대대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임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역대 이렇게 많이 불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대, 지역대 이렇게 소수의 한 팀이 저희 같은 8명 정도, 8명 정도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아니라 어떤 국가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소수의 전우에 대한 충성심이다. 자, because 이 군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그치 같이 생활한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군 생활을 이제 2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 아마 우리 친구분들이랑 많이 다를 거예요. 남학생들 좀 나이가 많이 어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간부로서 제가 전역을 했었기 때문에 음, 좀 군 생활을 조금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랫동안 같이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 여기서 말하는 집단은 남학생들은 소대, 뭐 지역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대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건 빈칸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리비아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음,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음, 그 팀원 한 분이 이제 좀 그 부상을 당했던 부분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좀 맞닥뜨리게 되면은 도대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생활을 해서 더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그런 상황에 지금 이런 소수의 무리에서 나를 희생할 정도로, 그죠. 국가, 이념 이런 거 필요 없죠. 저 사람이 다쳤던 거는 나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더 잘했더라면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집단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결과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다. 그러면 뒤를 봐야 되겠죠. 남북전쟁에서 장교로 복무했던 올리버 웬델 홈스 같은 경우는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 전우와 같이 할 수 없어서 전장에서. 그래서 그의 뭐 중대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앞문장에 관련해서 이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소대가 지금 소대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는 마치 군대를 해체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니지. 나 때문이라고. 왜? 소수 전우에 대한 충성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반영한다면 나 때문이야. 그게 개인적인 죄책감과 그리고 집단 내 배척 요게 나와야죠. 따라서 11번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5번이 되는 겁니다. 아마 요 문제를 많은 학생들이 틀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했었고 자 근데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을 때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13번에 그래서 진짜 2번이 맞겠구나 이거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12번 문제가 정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라? 이거를 처음부터 막 시간이 90분이든 뭐가 되든 막 다 찾는 게 아니라 12번에 관련해서 동기가 언급된 게 어디지? 눈으로 딱 빨리빨리 보니까 두 번째 문단 출발할 때 있네.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찾는 거죠. 요런 부분이 내용이해가 서강대학교랑 좀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강대학교의 내용이해와 성균관대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학교의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11번의 정답 몇 번? 5번이고. 12번의 정답은 그죠, 이념. 이런 거 필요 없고. 13번 정답 2번이죠. 그래서 5번, 3번, 2번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가져가야 될 게 뭐였다? 이거다. 전쟁의 싸움에 동기가 아닌 건 뭐냐? 근데 여기에 여기 똑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로열티, 강조였다. 이런 걸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서 한번 15번 문제로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도 아마 14번 문제를 틀리면 2번을 고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2번을. 자, 그럼 만약에 본인이 14번에 2번을 골랐다면 도대체 뭘로 친 건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이 내용일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있을 때 선택지를 다 읽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어,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나도 충분한 대학들은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본래 연습을 할 때는 제가 내용일치 문제에 있어서 막 다 읽었었나요? 아니죠. 핵심 소재가 있는지 정도만 확인합니다. 눈으로만 훑어보는 거예요. 원래 모든 부분은 우리가 시간적 압박감이 있는 상태로 해야 되는 건데, 중앙대학교 가서 내용일지는 선지 다 읽고, 본문 읽고, 또 다 읽을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가 있으면 시간적인 요소가 늘 부족하다는 전제로 봤을 때 핵심 소재가 보이나? 보이면 체크만 하고 빨리 넘어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준을 잡을 때는 지금 문단이 두 문단입니다. 빈칸의 완성은 지금 첫 번째 문단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칸 완성이 첫 번째 문단에 있으니까 해당 문단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이후에 내용 일치와 관련해서 정답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때 발췌독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두 번째 문단까지 다 읽고 그럴 정도가 기억력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까지 읽고 그 다음에 내용 일치 풀고 정답이 안 나오면 그때 발췌독해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문제 유형에 입각해서 강약 조절을 해야 되는데 굳이 여러분이 들판에 있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자, 홀로 있는 개미는 머릿속에 무언가 의미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첫 문장을 뭐 해라? 요약을 해봐야죠. 정리를 해봐야죠. 혼자 있는 개미는 사고 주체로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뒷문장 읽었을 거 아니에요. 해석이 막 잘 됩니까? 아니, 어차피 세미콜론이잖아. 앞문장과 같은 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은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정리를 한 다음에 같은 말이겠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솔직히 뭐 이런 단어 알고 있습니까? 모를 여지 5만 8천 %지.
개미가 다리를 가진 신경절과 같대요.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줄을 우리가 뭐라고 읽었어? 정리를 할 때. 혼자 있는 개미는 사고 주체로 볼 수 없어. 생각 안 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치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글을 읽을 때 한 마리가 아니라 네 마리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 딱 읽었을 때 구분이 되셔야 돼요. 분명히 앞에서 한 마리라 그랬는데, 이번에 네 마리라고 하네. 근데 네 마리일 때 이제 뭐라 그래? 한 네 마리 정도 되는 개미가 모였어. 이 죽은 나방 위에 돌면서. 그러면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렇답니다. 상황이죠. 그래서 걔네가 fumble and shove. 그러니까 더듬고 밀면서 gradually 천천히 음식을 탑 쪽으로 옮겨가지만 마치 야 우연인 거 아니야? 여러분 우연인 거 아니야?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할게요. 이거 신경 써가지고. 자 우연인 거 아니야? 이거나 야 사고 주체로 볼 수 없겠는데? 이거나 비슷하죠 맥락이 지금. 근데 자 그다음에 강조구문이에요. 강조구문 그다음 it is 그다음에 컴마 that 강조구문이죠. 야 너가 진짜 수천 마리의 개미들을 그리고 얘네가 탑 쪽으로 막 분병 그리고 땅을 어둡게 만든 것들을 보고 나서요. 어떤 말이야? 한 마리 아니야. 네 마리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까무잡잡할 정도인 거야. 그러면 너는 그 짐승의 전체를 보기 시작하면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진짜는 있잖아. 너 매미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산한다고 한다는 걸로 관찰할 걸? 그리고 이거는 빈칸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가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인텔리전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2번을 고르는 친구들은 누구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살아있는 컴퓨터 이거잖아요. 선생님, 이거 동격 아닌가요? 맞지? 근데 동격은 무조건 이게 똑같다는 게 아니라 비유일 수도 있죠. 비유는 겉모양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비가 동격으로서 그냥 컴퓨터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맥북 뭐예요? 개미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살아있는 컴퓨터처럼 보여. 이렇게 읽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비유라고 부른다. 근데 비유는 겉모양 그대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게 뭔지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다. 뭐다? 비유라는 걸 알았어야 된다. 그리고 정답에 관련된 거는 어디였다? 앞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4번에 관련해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문제를 푸셨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15번 문제를 보셨을 때, 정답은 쉽게 나오더라. 뭘로 써? 3번. 에이, 너무 아니잖아. 왜? 진짜 죽어도 아니지. 한 마리의 개미가 아이디어를 형성해? 무슨 소리야? 수천 마리를 좀 봐야지 그제서야 우리는 한다 그랬잖아. 한 마리는 야 얘네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본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번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여러분이 굳이 1번과 2번을 확실치 않고 발췌해야 하는 순간으로 맞닥뜨리더라도 확실한 부분이 정답이 3번이라면 굳이 다른 부분도 맞는지 그럴 시간 없어요. 일단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 2번이 확실하게 맞는지 보고 싶어? 그러면 일단 넘어가시고 다른 문항 모두 풀고 남는 시간이 있었을 때 본인이 취약한 문항들 먼저 검토하고 그래도 남으면 그때 내가 1, 2번 아까 못 봤는데 그때 확인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14번에 4번이고 15번에 관련해서는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번과 17번 문제로 갈 텐데 이 문제에서도 저는 17번 문항을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지 않을까. 17번도 킬러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 문항을 놓쳤다면 왜 놓쳤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마찬가지로 빈칸은성이 첫 번째 문단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이제 처음에 문제 풀 때 14번, 15번 문항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첫 번째 문단을 기준점으로 잡으려 했습니다. 다만 이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전개 방식이 사례가 나열되고 있음을 확인했을 때 이 대입 파악을 풀기 위해서 해당 사례가 시사하고자 하는 결말을 잡아야 되니까 빈칸한성에 관련해서 정답을 도출한 이후에 그 결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네모 박스 친 부분까지를 읽게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16번에 보시면 정답 미리 말씀드린 2번인데 2번과 3번이 반이오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보면서 뭘 생각해? 아, 성균관대 이 출제자들이 반이어에 관련해서 출제를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절대 손이 가면 안 되는 건 어떤 단어들? 비잔티움 양식 같은 거. 괜히 이런데 손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잔티움 스타일이 뭔데 도대체? 잘 모르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거. 자, 우리가 첫 문장에서 어떤 멘트, consider, suppose, imagine, 제 CSI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예시라 그랬죠, 첫 문장에. 자, 1696년에 발생했던 사건을 생각해봐. 그때 잉글랜드 윌리엄 3세가 돈이 더 필요한데? 라고 이제 결정한 거예요. 그는 소득세를 활용할 수 없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로 생각돼서. 대신에 이 사람이 창문에다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자, 부유한 사람들은 더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더 큰 집들은 더 큰 창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금을 창문에다가 부과하는 거죠. 이거는 well off,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을 타깃 삼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사례입니다. 사례. 사례요. 우리가 이제 주제 문제를 풀 때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말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초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자, 윌리엄 왕은 세금을 피하려는 간단한 방법조차도 아마 예측하지 못했을걸? 이 사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피하는 것도 결국에 부과할 줄만 알지 이 사람들을 피하려는 건 몰랐을걸? 자, 그 다음에 사례가 끝나고 일단 나열이 됐어요. 다른 건축 기행들도 세금 회피의 부산물이었대. 이미 세금을 피하고, 세금을 피하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다시 예를 들면, 18세기 브라질 정부가 빈칸한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한대요. 또, 세금을 피하려고 일부 교회가 당시에 만들어졌는데, 지붕들 중에 일부가 없나 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왜냐면 similarly 같은 경우는 유사일시잖아요. 유사일시는 대상은 다르나 앞뒤 의미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similarly로 더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빈칸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되죠.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려고 지붕들 중에서 이 첨탑 하나는 만들지 말자. 음. 그러면 어떤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했을까요? 당연히 완성된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야 하나를 안 짓는 거야. 야 우리 완성 안 됐는데 미완성인데 그래야 세금 탈세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16번은 finished. 저는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체적으로 물론 이 자체는 일반적 진술이죠. 얘를 제외하면 싹 다 부연 설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곱작 멈추기가 어렵다. 저는 그래서 더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낯선 결과들이 네덜란드에서도 일어났는데 역시나 계속 말하는 건 어떤 거를 중점으로 말해요?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번엔 집의 넓이에 기반해서 부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은 첫 번째 문단 맞으면 뭐라 나와요? 집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되게 크고 깊고 좁게 넓이 기준이니까. 이것도 결과론적으로는 요약을 해보면 뭐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세금에 직면하면 회피하려는 그런 방법론 쪽에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만 사실 보고도 문제를 푸셔도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두 번째 분 다 읽으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건축적 사례들이 좀 변칙적이더라도 이들은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세금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여러분, 부정어보다 더 중요한 거. 레더는 부정어를 기반으로 나오는데 이거 중요한 게 누구예요? 레더 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 부른다? 아, 창의적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피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그대로 반영한 선지가 몇 번이었어요? 그대로 반영한 선지가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아마 1번은 고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2번 한번 봅시다. 지금 단순히 세금 부담이 높다는 게 전제가 아니에요. 이게 2번을 가는 친구들 있을 거거든요. 선생님, 기행하잖아요. 아니죠. 그거에 포커스만 두면 안 되고, 이 전제가 잘못됐잖아요. 세금 부담이 높다는 게 아니라, 지금 포커스는 세금에 직면하면 회피하려고 할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포커스를 잘못 맞춘 거죠. 그 다음에, 한 번에, 과세가 지금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인 거를 논하지 않았는데, 그걸 왜 본인이 논하는 거예요? 4번에, 세금 자체가 아니라 세금 회피가 원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아마 17번을 이 부분까지 아마 봤을 때 문제를 푸는 수험생들도 있지만 첫 번째 문단까지만 보고 문제를 풀었다면 분명히 헷갈릴 여지가 있었던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면 18번에서 20번. 자, 문제 유형은 글의 주제와 밑줄 이해. 밑줄 이해가 이디엄에 관해 나왔는데 당연히 뭐 성균관대학교 하면은 이디엄이 또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24학년도 해설 강의에서도 자연계열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디엄 나오면 어쩔 수 없다. 어떡하냐. 선생님, 저 자연계열인데 뭐 곧장 어떻게 이디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할 수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불가능해요. 이디엄이 뭐 외우는 부분에서 나오면 그건 기적 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게 본인만의 그 긴장감이 엄청난 게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넘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아쉽게도 자연계열 수험생들을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는 지도하지는 않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한데 자연계열 수험생들 잘 들으셨죠, 그쵸? 잘 들으셨을 거라 봅니다. 본인만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긴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지금 20번 문제를 보시면은 제가 오늘 이런 얘기 했었죠. 어, 몇 번이었죠, 아까? 11번, 13번이었죠. 이 내용의 스타일 중에서 특정 대상이나 조건에 관해서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니면 뭐뭐에 관한 이유는 이렇게 글의 구조를 시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주제를 한번 훑어봐라. 그럴 때 그냥 훑는 게 아니라 글의 구조를 의식하면서 훑어야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보시면 18번의 4번이 너무나도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20번을 이제 본문을 여러분 읽었어야 돼요. 이 문제 유형을. 그러면은 20번이 뭐였는데? 기존의 팀들이, 기존의 팀들만이 4강에 진출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이 말은 기존의 팀들만이 4강에 진출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거죠. 됐나요? 이걸 여러분이 의식을 했다면 첫 번째 문단, 물론 두 번째 문단부터 선생님 빈칸이 밑줄이 여기 있으니까 저 여기서부터 읽을래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통상적으로 아마 수험생들이 첫 번째 문단부터 읽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내용에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정보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첫 번째 문단부터 이 밑줄까지 정보를 가져가려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 결과론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문단 중요했습니까? 아니죠. 이거 도입부죠. 아예 쓰잘데기가 없는 거죠.
축구의 전통적인 강호들이 아닌 이 팀들 가운데 월드컵 세미파이널이니까 준결승까지 오르는 경우가 드물대요. 즉, 그 단계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without question,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의 성취를 뜻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렇게 드물게 준결승에 오른 팀들 대부분이 쉽게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인상적인데, 뭐 예를 들면 2018년에, 그리고 1998년 크로아티아, 또 2010년에 우루과이, 2002년에 한국과 터키, 뭐 94년에 불가리아, 스웨덴 이렇게 있다고 나오고 있죠. 자, 근데 도우가 나왔어요. 하지만 even fewer make the final, 그러니까 결승까지 오르는 팀은 그보다 훨씬 적대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궁금한 거는 20번에 기존의 팀들만이 4강에 진출하는 이유가 아닌 건데, 이거 완전 도입부잖아. 이후에도 그 밖에 모든 팀들에게는 세미파이널의 한계야. 결국에. 음. 그러면서 그 순간에 요거 표현 알아둘까요? 이거 그냥 표현 때문에 제가 이제 표시해 드릴게요. Clock struck midnight. 여러분 신데렐라 알죠? 신데렐라. 신데렐라가 12시가 되면은 마법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마법이 풀린 이런 표현이에요. 음. 이제 마법이 풀리고 그리고 꿈 같던 시간 끝났고 그러면서 이제 차갑고 어, 냉혹한 현실이 다시금 덮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읽었어요? 요약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비주류 팀에게 월드컵 준결승 같은 부분은 기적 같은 부분이지만, 결승은 대부분 현실의 벽 앞에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상 이런 부분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탁하건대. 음. 그러니까 해석 안 된다고 막 다시 또 해석하고, 아니, 문제와 관련된 해석 안 되면 다시 해야지. 됐나요? 음. 자, 근데 이걸 알아야지. 이건 뭐? 두 번째 문단에서 자, 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for that, 그러니까 비주류 약팀이 준결승에 대 멈추고 결승에 가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몇 번 이제 등장해. 따지면 야, 나 이제 20번 문제 낼 거거든. 주목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에 가면 갈수록 점점 상대편의 퀄리티가 더 높아져.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편 팀들 장난 아니잖아요. 월드컵은 설계가 됐는데 각 단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리지 8개국만이 한 번씩 우승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서치가 아무것도 없으면요. 앞문장을 받아오시면 돼요. 그와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토너먼트 구조 자체도 앞부분과 같다 보니까 정통적인 강호들 우리가 나왔죠? 이 전통적인 강호들만이 뭐 할 수 있다? 적어도 시간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 이들이 결점을 가지는 무엇이든 가 얘네들은 다 정비할 수 있어. 음.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build up head of a steam. 증기 압력을 쌓아 올리다. 이거는 증기기관 울리기 전에 증기기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 압력밥솥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차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본격적으로 뭔가 잘 돌아가기 전에, 밥이 마지막으로 잘 되기 전에 그 시작할 만큼의 뭐 추진력이나 모멘텀 같은 것들을 얻는 걸 말하거든요. 얘는 그래서 이디엄이기 때문에 자연계의 수험생은 틀려도 뭐 어쩔 수 없죠. 정답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구조가, 이 토너먼트 구조가. 하지만 가장 이 관련성 있는 게 또 뭐예요? 그 모든 것의 강도예요. 그러면서 또 예시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20번 문제를 의식하고 봤다면 이게 눈에 들어왔을 거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봤던 지금 부분에서 토너먼트의 구조와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고
멈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18번은 정답 4번이고 19번은 이디엄이었고 정답 5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보더라도 충분히 20번 정답 5번 나옵니다. 왜? 전통적인 강어들은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less time에서 less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4번, 5번,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1번에서 22번 보도록 하는데 자, 먼저 빈칸원성과 그리고 내용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때는 당연히 빈칸원성이 마지막 문단에 있기 때문에 이 문단만을 기준으로 일단 보셔도 되겠죠. 만약에 내가 충분히 더 읽고 싶으면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셔야 되고요. 이건 이제 선택사항인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22번의 내용일치에서 핵심 소재가 눈에 띄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아마 항생제가 눈에 많이 띌 겁니다. 항생제가. 음.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이 빈칸에 관련해서 저는 어조 당연히 보고 빈칸 위치를 잠깐 파악하는데 이런 거 all but 거의 빈칸 뒤에 to 콜로케이션도 다 잡아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거의 거의라는 표현은 여러분 그냥 없는 셈 쳐도 됩니다. 이런 거 사실 빼도 말이 그게 그거라. 음. 자, 그러면 이익과 판매량을 분리함으로써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실까요? 이익과 판매량을 분리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팔수록 원래는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익과 판매량을 분리한다는 건 많이 팔수록 더 벌게 만드는 구조를 끊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다시 이익과 판매량을 분리함으로써 이 말은 원래 우리가 이익이라는 건 많이 팔수록 당연히 더 많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분리한다는 건 많이 벌수록 더 벌게 만드는 구조를 끊겠다는 의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법안의 지지자들, 뭐 의원들이 되겠죠?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많이 팔수록 더 벌게 만드는 구조를 좀 끊을 거거든? 그래서 우린 좀 기대하고 있어. 무엇을? 야, 의사들이 처방전을 원래 내리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새로운 약물을 조금 아낄 거야. 누구를 위해서? 환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 감염들이 기존의 약물로는 저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항생제는 아무 때나 쓰지 않고 기존 약물이 말을 안 들을 때 쓰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이제 많이 판다고 해서 더 벌게 만든 구조 그런 거 안 하겠다. 음. 자, 그래서 그들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전문가들은 뭘 도와줄 수 있다? 새로운 항생제의 수명도 늘려줄 수 있대요. 뭐 하기 전까지. 이런 압력들이 슈퍼버그를 만들기 전까지. 이런 슈퍼버그는 당연히 모든 향균제, 그러니까 비누 같은 거. 슈퍼버그와 이것만 따지면 되죠. 슈퍼버그는 당연히 뭐겠어요? 누구에게? 향균제, 그러니까 뭐 비누 같은 부분에 당연히 뭐가 있을까? 면역이 있겠죠.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영향 안 받겠죠. 됐나요? 그럼 면역이 있다는 의미는 영향을 잘 안 받는다는 의미예요. 이거 기억하시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여러분이 좀 불안하면 첫 번째 문단을 보셔도 되는데 지금 첫 번째 문단을 만약에 본 친구들이라면 이게 문제점 해결책 구조라는 것도 파악이 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단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출제자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었죠. 왜? 항생제의 기본 모델에서는 수익과 판매량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관련이 있겠죠. 근데 이익과 판매량을 분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을 보더라도 충분히 21번과 22번 모두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3번과 24번 마지막 한번 보게 될 텐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빈칸한 선과 그리고 내용 일치가 있습니다. 내용 2의 24번을 보시면 요건 하나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제 compare to, compare with가 있죠. 그럼 compare to는 이거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23년도는 비유를 어마어마하게 출제한 거예요. 이거는 compared with가 비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아까 A is like B, A는 B와 같다 이런 식처럼 우리가 비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속뜻이 뭐냐 이렇게 말했었죠. 같은 말 고르는 게 아니라 어, 속뜻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땅의 소유권을 이제 주장하는 독재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하단으로 먼저 해놨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빈칸성이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이 문단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이후에 24번 내용 이해에 관련해서 정답이 도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대상이 이제 마지막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어, 추가적으로 읽어도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먼저 내용 이해 측면에서 야 이거 땅 소유권 주장하는 애 어디지? 그걸 빨리 먼저 찾고 빈칸의 위치를 딱 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문단부터 봐도 되겠네?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 지점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읽어도 문제 없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제 플랜 A를 선택한 거예요. 빈칸이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마지막 문단 있으니까 이 문단을 잡고 문제가 안 풀리면 24번의 내용 이해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까? 그럼 내가 땅 소유권 주장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잡았던 거죠. 그럼 보시면 세 번째 문단의 얼도부터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에이 중요한 건 주절이죠. 관련 없어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은 비교하기에 유용한 원형을 제공했어요. 뭐다? 일반적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빈칸화되는 경향이 있대요. 이유는 가장 극단적인 변종들은 빠르게 죽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 일단 뒤에 when이네.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는 앞문장에 관련해서 부연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제 when을 보고 생각해야 되죠. 두 번째, 빈칸을 요약해봐야지. 아, 변종은 빨리 죽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남는 균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또 바꾸죠. 자, 그래서 이 매독이 15세기 말 정도에 최초로 기록이 됐을 때, 이 상황보다는 그래서 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거는 엄청나게 공격적 질병으로 묘사되었어. 지금 상황이죠. 이거는 성공적인 전략이 아니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빠르게 희생자를 죽였는데 성공적인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더 좋아? 여기 나오죠. 어떤 바이러스 더 좋다? 적어도 a little while, 꽤 오랫동안 살게 해야 돼. 질병을 퍼뜨리기 위해서. 됐나요? 그래서 매독의 변이된 형태들이 누구를? 사람들을 덜 죽인 애들이 빠르게 더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극단적인 애들은 빠르게 죽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음,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하려면 더 치명적이고 더 가혹하고 폭력적이고 이게 아니라 덜 치명적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가 안 나왔어요?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딨니?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이 어디 있어? 지금 이미 얘네가 더 좋은 차라리 나은 리더야. 음, 누구보다. 새로운 희생자들을 약탈하려고 끊임없이 찾으며 돌아다니는 애들보다. 그러니까 땅 소유, 이 정착한 애들이 나온 거죠. 이동하는 애들보다 정착하는 독재자가 나아.
그럼 이 앞 내용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셀프부터. 순전히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독재자는 알 거야. 자기가 경제를 파괴하거나 국민들을 굶주리게 할 수 없어. 그러면 매년 머무르기를 결정했다면 뭐 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자원을 고갈해 버려서 다음 연도에는 훔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땅 소유권을 주장하는 독재가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럼 뭐 할까요? 덜 치명적이겠죠? 근데 사실 그거를 어떤 부분으로 비유할 때 좋은 거 있다며. 그게 누구였죠? 덜 치명적인 바이러스 박테리아였죠. 그래서 24번에 관련돼서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몇 번이고 정답 2번이 될 수 있겠고 compare to 이거 뭘 고르는 거다? 비율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25번과 관련해서도 굳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안 보더라도 정답 1번 확실히 틀렸죠. 왜? 공격적 바이러스는 더 오래 사는 게 아니죠. 더 빨리 죽어야죠. 그래서 위치가 지금 대상이 앞뒤가 잘못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정리를 해보면 너무 치명적인 병원체는 숙주를 빨리 이제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태가 되고 덜 치명적인 병원체가 오래 생존하다 보니까 더 많이 퍼지더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장기적인 이해관계가 생기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조차도 행동을 파괴적 행동하는 거 이런 거 자제하고 지속 가능한 행동으로 바뀌더라. 요게 아마 이 글의 주제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23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자연계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인문계열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문단 나누기 유형들 성균관대 전날에 반드시 연도별로 언제 나왔든 관련 없이 한번 다 훑어보시고 그리고 특히나 뭐 해라 이 문단 나누기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고민해달라 했습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나오면은 학생들이 당황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밑줄 이해 단일 또 문제가 나오니까 특히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건 인문계열입니다. 그리고 어, 밑줄 이해 말고도 또 내용 이해 측면들도 나오고 적절치 않은 어휘 추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24학년도 예술 강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해당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2023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는 또 다른 대학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모두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대학에서 만나도록 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